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에코프로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활성화 관련해서 기사가 좀 아침에 나왔고요. 자, 주가는 83만원권에서 3일차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주에 이제 주가의 단기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 어떤 구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에코프로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자동차 제조회사들이나 여러 이제 뭐 지자체,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순환 생태계 관련해서 다자민간 업무 협약을 뭐 맺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가운데 이제 송호준 이 에코프로 대표도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기아, 에코프로,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경북도청 이렇게 경주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얼라이언스 하면 보통 이제 뭐그 항공사들이 얼라이언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들을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하는 어떤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결국은 이제 배터리 산업 자체가 2차전지 산업이 계속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를 어떻게 이제 구축하느냐가 장기의 어떤 경쟁력이 될 거고, 동반 성장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모든 금속은 원천적으로 무한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한 5년, 10년 정도 세면은 그 부분에 들어갔던 이제 금속들을 다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공급망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여러 가지 이제 업스트림 관련되는 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원료 관련되는 어떤 이제 확보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폐배터리 관련되는 재활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2025년도 이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어떤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좀 준비하는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뭐 보시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여기에 이제 원소재 추출 및 양극재 제조. 지금은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되는 부분이 배터리가 나와서 한다기보다는 제조 과정에서 이 불량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수를 하는데 큰 어떤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제 블랙 파우더 관련되는 부분을 배터리 파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별 채취한 이제 검은색 분말이 이제 블랙 파우더죠. 여기에서 이제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가 금속들을 또 이제 해수를 해서 재활용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이런 부분의 어떤 내용이고, 재밌는 것은 이제 BAAS를 해가지고 배터리 대여 교환 및 서비스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생애 주기를 연계해가지고 테슬라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자동차 관련되는 부분이 이게 제조사도 이게 연관이 있는 것들이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이전에 내연기관이라면 이제 차였습니다만, 이 테슬라도 보면 사업 모델이 여러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관련되는 부분 사업하듯이 국내에서도 이제 차량 제조사들이 향후에 보면 이제 에너지까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태계 구축을 같이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고체 관련되는 기사도 좀 오후에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소재를 계속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의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제 차도 이제 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주행 거리였잖아요.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양극재 물질 관련해서 이 삼원계에서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고체가 되면 이제 이 밀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1000km도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전고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그런 이야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가격 자체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화가 되려면 이제 엔트리급이라든지 볼륨 모델이라든지 이제 하이엔드급 여러 이제 종류의 어떤 차종이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물질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년 뒤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단의 회사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전고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SN인가요? 이 리서치의 어떤 내용도 여기도 보면 이제 SN이 리서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 전지 점유율을 보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ASSB가 이 전고체 관련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위에 있는 게 리튬 이제 이온 배터리죠. 그래서 2030년도까지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고체 관련되는 부분은 아주 이제 대중화될 때까지는 나온다 하더라도 점유율 자체가 이 가격 단가를 좀 낮추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왔던 뭐 자료를 보면 2035년도 돼야 제법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 큰 어떤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도 이제 개발되고 난 다음에 자동차에 채용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제 이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제 볼륨화 되는 어떤 과정인데, 전구체 배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뭐 볼륨화 되면서 이러지는 않으니까, 예, 그 개발하는 어떤 흐름과 상용화 관련된 어떤 볼륨화 단계는 또 이제 다르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 소재 단계에서도, 양극재는 이제 뭐 전고체가 상용화 되더라도 양극재는 또 기존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단도 이제 뭐 전고체 되면 뭐 이 뭡니까 이제 분리막도 뭐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액 자체가 이제 고체로 바뀌면서 여러 이제 소재단의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양극재 이제 다루고 있는 어떤 회사들의 어떤 경쟁력이라든 성장 관련되는 부분은 크게 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신두름 여기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수급상으로 이제 주가가 이 3분기 실적까지도 조금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급상으로는 매도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제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 삼성증권에서 또 이제 포스코 피처행 관련되는 부분에서 생각보다 이제 뭐 판가의 어떤 인하, 그 다음에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좀 낮아진다 이러면서 좀 그 목표가 관련되는 부분을 좀 조정하는 흐름들. 목표 주가가 31만원에서 그러니까 61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낮춰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 주가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목표가를 이제 올리진 않다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낮추는 어떤 흐름들에 보이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실적단의 어떤 부진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어떤 큰 흐름에서의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또 실적이 좋아지면 나중에 또 올릴지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6월달 이후 7월달부터는 이제 테마주가 돌았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지면서 또 이제 분할 매수 어떤 이제 신규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 하락 관련되는 부분이 판가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데, 리튬 가격이 보시게 되면 올 초에 좀 이렇게 반등하다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뭐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흐름들이 이제 이전의 어떤 바닥 가격에 다시 좀 있는 상태죠. 근데 리튬의 사용에 관련되는 부분은 올해보다 한 2030년까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거의 뭐 한 3배, 4배 정도는 글로벌 수요라든지 국내 3사 리튬 수요는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결국 이게 원자재라고 본다라고 하면 뭐 석유라든지 반도체도 거의 지금 코모디티 형태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하는 과정의 가격의 어떤 변화는 수요 단이라든지 출하가 되더라도 일정에 따라서 이제 완급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변동폭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더라도 큰 흐름은 뭐 그게 이제 바뀌는 어떤 흐름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가격 측면만 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83만원대, 70만원대 후반, 80만원대 초반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5일 동안의 흐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방향성에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날은 이런 흐름이었고, 둘째 날, 그리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하락은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멈춤은 나타나는데 강력한 어떤 양봉과 거래량은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 보게 되면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어떤 캔들이 나온다든지 흐름이 나올 건데요. 이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은 이제 한 일주일 동안에 계속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계도 어제 오늘 매수고요. 기관도 일단 매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캔들상으로 좀 이렇게 양봉이 단기 이평선 위로 이제 올린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이제 거래량의 분출가 되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흐름에서는 이 구간대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뭐 사실 상반기 동안에 급등을 이때는 이제 이 구간 때는 이제 숏 스키즈가 나와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 그 부근 이제 이전까지 다시 비슷하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체 가격대에서 거의 이제 뭐 150만 원대에서 뭐 80만 원대 보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가격인데, 이 숏커버링을 이제 제야 나오면 이전에 뭐 고가 부근에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차트상으로 지지를 보여주면서 어떤 방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플랫형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찍고 올라갈지, 이 방향성이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결정을 되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계속 이제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